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형식 면에서도 YTN 돌발 영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내용 면에서도 세계적 흐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걱정이 큽니다. 윤 대통령일 당일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계약의 다름 아닙니다. 흔히 게임 산업 업무 환경을 말할 때 직원을 갈아 넣어 게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갈아 넣는다는 표현은 노동 강도가 그만큼 살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교와 구로의 노동자들은 다시 숨통이 조여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 시간이 더 깁니다. 1400시간대의 프랑스, 1300시간대의 독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면 그의 시계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 대처리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약육강식 시장만능주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한편 무역의 체제마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10년간 약 100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자국 내 전기차 등 기후위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EU도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며 미국의 IRA에 맞서 유럽 내 기후 관련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WTO 중심의 자유무역주의도 자국 내 기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 노동개혁 못해서 정치와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못해서 정치와 경제가 망할 위기인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만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려고 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최저인 한국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노동계약을 중단하고 미국과 유럽처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개혁에 적극 나서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을 정부 스스로 제공했음에도 화물연대를 악마화하여 백기를 들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뒷전에 둔 채 아예 화물운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시행하면서 해도 될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다시 화물 운송 시스템을 과거 하청 다단계와 과속 경쟁으로 내보는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고 연내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화물 운임제 연장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위성곤